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명확한 열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북런던 더비의 중심추는 아스널 쪽으로 기운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임에도 토트넘이 아스널을 이기는 결과는 이변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인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승부 예측 전문가로 활동 중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튼은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그 이변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도자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스널의 레전드 세스크 파브레가스 역시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를 앞세운 토트넘의 공격을 아스널이 주의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계했는데요. 영국 현지의 북런던 더비 승부 예측 최신 정보 그리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분석한 이번 경기의 전술적인 분수령과 격전지, 유럽 주요 베팅업체의 배당률 실시간 추이까지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를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올 한가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펼쳐지는 북런던 더비, 한가위의 강한 선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는 한준TV에서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9시부터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경기를 앞둔 최신 뉴스와 프리뷰 그리고 경기 당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한준TV 실시간 소통방송과 함께 북런던 더비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토요일 경기가 먼저 진행됐는데요. 결과부터 살펴드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의 부진을 조금은 털어냈고요. 돌풍의 행보를 보이던 브라이튼이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과 아쉬운 0대0 무승부로 기세가 주춤하게 됐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레스터시티 2대2 무승부, 풀럼과 웨스트햄 1대1 무승부였고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리버풀이 안방 안필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0대1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가장 가깝던 삼촌의 사망으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엘링 홀란 선수가 강한 출전 의지를 보이면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나섰고 2대1 승리에 멀티골을 기록하며 4라운드 만에 자신의 올 시즌 리그 9호 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3시즌 연속 득점왕 수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첼시는 본머스 원정에서 고전 끝에 1대0을 승리했고요. 남은 두 경기 토트넘과 아스널의 9월 15일 일요일 밤 경기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9월 16일 월요일 0시 30분 킥오프하는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현재 4전 전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선 가운데 리버풀이 3연승을 마치고 승점 9점, 에스턴 빌라도 이번 라운드 에버튼전 기막힌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9점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13위까지 순위가 내려가 있는데요.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 승리한다면 승점 7점을 얻으면서 아스널과 승점 동률 그리고 골득 실차에서 이긴다고 가정한다면 제치고 올라가서 최대 6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맨유의 3대0 승리 과정에는 더 리흐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여러모로 기분 좋은 승리를 텐하 감독이 거뒀습니다. 오나나 골키퍼의 페널티킥 선방을 시작으로 맨유가 분위기를 뒤집으면서 원정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맛봤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참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본머스와의 경기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이번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2대0으로 먼저 두 골을 넣고 앞서가다가 내리 3골을 내주고 패배하는 올 시즌에 벌써 두 번째로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한편 첼시 역시 좋지 않은 초반 흐름인데요.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내용은 밀렸는데 간신히 막판에 산초의 패스를 받은 은쿤쿠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죠. 이 경기 기록을 보시면 무려 14장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경고가 나올 정도로 치열하고 뜨겁고 거친 경기였는데요. 본머스가 19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첼시의 10개보다 더 많았고 유효 슈팅도 7대3으로 본머스가 앞섰고 기대 득점도 본머스가 1.63골로 2골 정도를 넣을 만한 내용, 첼시는 0.64골에 불과했으나 결과는 첼시의 1대0 승리였습니다. 솔란키를 토트넘으로 이적시킨 본머스가 최전방의 결정력 문제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경기였고요.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는 리버풀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던 역시 최전방 공격수의 결정력 부재가 컸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 리버풀이 14개의 슈팅으로 5개의 슈팅을 시도한 노팅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슈팅을 때렸고요. 유효 슈팅도 5대3, 점유율도 70%대 30%로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기대 득점은 리버풀이 0.87골로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다. 노팅엄도 0.6 기대 득점으로 그렇게 큰 기회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원더골이 들어가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노팅엄의 이번 경기 승리는 요행이 아니라는 것이 누누 에스피리트 산투 감독 체제 올 시즌 첫 4경기 2승 2무로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가는 돌풍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실시간 세부 데이터와 경기 정밀 기록을 보시면 리버풀이 공격 위협도, 기대 득점 모든 면에서 노팅엄을 압도했고 특히 노팅엄이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계획된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공격 시동을 걸기 시작한 노팅엄은 54분에 칼럼 허더슨 오도이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투입했고 61분에는 앤더슨을 빼고 앤서니 엘랑가를 투입했습니다. 좌우 측면에 빠른 선수들이 배치되고 9번 공격수 크리스 우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빠른 역습 공격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경기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결국 72분에 엘랑가의 패스를 받은 오도이의 골이 터지면서 이 골을 끝까지 지킨 노팅엄이 승리한 것이죠. 전반전에 디오고 조타를 제로톱으로 놓고 왼쪽에 디아스, 오른쪽에 살라를 배치했던 리버풀은 활발한 공격을 전개했지만 조타가 전방에서 상대의 피지컬이 좋은 수비를 압도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과정 속에 크로스 패스도 무의로 그치고 또 좋은 득점 기회도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고전했습니다. 리버풀 역시 후반전 60분에 조타, 맥칼리스터, 디아스 등을 빼고 다르윈 누네스와 브래들리, 학포 등을 투입했지만 이 투입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할 정도로 후반전 빠른 속도를 통한 노팅엄의 역습에 휘둘렸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 전반 17분에 아쉬운 기회가 있긴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루이스 디아스의 전방 압박에 의한 개인 돌파, 오른발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는 불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기회들이 무의로 그쳤는데요. 72분 노팅엄이 슬롯 체제 리버풀의 수비적인 허점을 잘 포착하면서 엘랑가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끌고 오다가 한 번의 대각선 전진 패스를 통해서 허드슨 오도이의 동선에 맞춘 사이드 체인지를 진행했고 여기서 공을 몰고 가운데로 치고 들어온 허드슨 오도이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궤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골을 끝까지 지킨 1대0 승리로 노팅엄이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변을 예고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BBC 스포츠의 크리스 서튼이 토트넘이 아스널에 3대2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깜짝 전망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토트넘이 거둘 수 있는 이번 경기 최대 성과를 무승부로 보고 있고 에데고르와 라이스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이 더 유리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 서튼은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없다면 아스널의 승리는 없다라면서 토트넘의 올 시즌 경기력에 비해 행운을 얻지 못해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 아스널전은 상황이 바뀔 것 같다라면서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전망 내용을 보면요.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막 새로운 계약, 장기 계약,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원정으로 치르는 북런던 더비 당장의 결과에 목을 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팀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갈까를 더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진지하게 말하면 그런 집중력보다는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빠지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크리스 서튼은 지목했습니다. 아스널이 물론 조르지뉴나 토마스 파티 같은 수준급 선수들을 미드필드에 배치할 수 있지만 그보다 뛰어난 리그 최고의 선수 2명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난 시즌 토트넘 원정에서 아스널이 3대2로 이겼었고 안방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는 2대2로 비겼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같은 감독 비슷한 선수들로 난타전 양상 많은 골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수비적인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라이스가 빠진 데다가 공격적으로도 핵심인 웨데고르가 빠지는 아스널이 한 끗 밀릴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전망한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경기 무승부를 예상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엔지볼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골대 뒤에 공을 꽂아 넣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경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아마도 솔란키가 부상해서 회복한 부분들,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도 최근 좋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손흥민 솔란키의 조합이 마침내 시너지를 이루면서 토트넘이 아스널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 아스널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우승 경쟁에서 일찌감치 뒤처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항상 크리스 서튼과 영국을 대표하는 셀럽들, 축구 팬, 축구 마니아로 유명한 셀럽들의 승부 예측 대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재즈 밴드인 에즈라 콜렉티브의 멤버들이 전망을 했는데 아스널 팬으로 유명한 페미라는 멤버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측, 북런던 더비를 예측했을 때가 2021년인데 제 동생 TJ가
토트넘이 리버풀에 11대 0으로 패배할 거다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마 아스널을 좋아하는 형제가 토트넘을 너무나 싫어하는 예측을 해왔다라는 것인데,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한다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또 한 번 하이라인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 게다가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를 잘 못하는데 우리는 세트피스에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3대 0의 완성을 거둘 거라는 팬심을 담은 예상을 했고요. 또 다른 멤버 이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예상한다며 라이스와 외대고로 없는 아스널이 미드필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크리스 서튼의 깜짝 예상, 그리고 이페의 일반적인 예상과 아스널 쪽으로 기울었던 페미의 예상에 이어 영국 BBC가 이 경기의 중요한 승부처를 분석한 컬럼도 소개했는데요. 이 승부처 분석에는 아스널 레전드인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라이벌전이 일요일에 올 시즌 첫 북런던 더비로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리그 통산 175번째 맞대결로 아스널이 71회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BBC 스포츠는 이번 더비의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요 격전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스널은 최근 토트넘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었는데 1988년 9월 이후 가장 치열한 라이벌의 홈에서 프리미어리그,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2시즌 연속으로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하기 이전까지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원정 17경기에서 2승밖에 없었을 정도로 6무 9패를 기록할 정도로 아스널이 토트넘 원정에서 고전해 왔었는데요. 최근 결과를 보면 토트넘은 지난 49차례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중 딱 한 번 2023년 4월 맨유전 2대2 무승부만 무승부였고, 최근 22번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을 정도니까 이번 결과는 아마도 양팀 중 한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의 역사나 토트넘의 최근 홈경기 경향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비기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2019년에 개장한 이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낮은 무승부 비율 101회의 경기가 열렸는데 그중에 무승부가 9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항상 승패가 열리는 경기가 펼쳤고 무득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요. 아스널의 타격은 역시 외대고루의 결장이죠. 지난 시즌 개막 이후 외대고루보다 더 많이 공격 기회를 창출한 아스널 선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외대고루가 없는 것은 팀 내 가장 창의적인 불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체 미드필더로 가장 확실한 후보를 공격 전개 능력을 강조해서 조르지뉴를 꼽았는데요. 조르지뉴는 90분당 패스 성공 횟수에 있어서 아스널 선수 중에 라이스 외에 23.9회로 가장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패스로 토트넘의 하이라인을 공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제로톱 카이 하베르츠의 뒤를 지원하며 외대고의 역할을 하는 파티 조르지뉴 트로사르 하베르츠가 중앙 라인을 차지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부카요 사카와 더불어 스털링이 측면의 선발 선수로 뛰면서 속도감을 통해 공격을 펼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스널 미드필더였던 세스크 파브레가스는 영국 BBC의 플래닛 프리미어리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2명이 빠지는 것을 좋아할 감독은 없다면서 본인도 이제 감독이 된 입장에서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들은 주전 선수가 빠지더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스널 역시 우승을 이룰 수 있는 팀이 되려면 이런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2-3시즌 동안 외대고르 그리고 최근에는 라이스가 없을 때 아스널의 경기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 선수들의 부재 상황이 없었다. 그만큼 중요한 선수지만 빅팀은 항상 빅플레이어가 있지만 그들 없이 어려운 순간에도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이번 경기 만약 선수 이탈로 놓쳤다고 해도 변명 삼을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아스널이 진정 강팀이 될 수 있다라고 냉정하게 또 이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최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결정력의 문제가 있겠죠. 시즌 초반 3경기 1패, 1무 1승으로 엇갈린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3경기 모두 사실 내용상으로는 쉽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레스터 시티와 뉴캐슬을 상대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살리지 못하면서 무승부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올 시즌 4라운드 열리기 전까지 3라운드 시점까지 모든 팀들의 기록을 보면은 토트넘은 맨시티, 리버풀과 같은 48회의 슈팅을 기록했고 오직 노팅엄 포레스트만이 53회로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한 팀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 역시 토트넘은 초반부터 강한 공격으로 나설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 19분까지 7개의 코너킥을 얻어낼 정도로 아주 빠른 템포의 공격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맨시티 수비수인 네이둠 오누오하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전에 뉴캐슬에 패배했던 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즉 지금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고 무엇보다 홈에서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브레가스조차 토트넘은 성장하고 있고 아주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토트넘은 소유권을 갖고 기회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수비적으로 견고해야 한다라고 토트넘의 공격 방어에 대한 큰 주목을 했습니다. BBC는 이번 경기 손흥민과 사카가 결과를 좌우할 선수라고 지목했는데요. 지난 시즌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두 팀의 첫 대결 당시 아스널의 사카가 득점했고 토트넘의 손흥민이 득점하면서 두 선수가 슈팅과 득점을 주고받는 끝에 2대2로 비겼죠. 두 선수 모두 이번 일요일에도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북런던 더비 기록이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모든 대회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8골이나 넣었고 이 기록은 해리 케인 14골, 아데바요르 10골, 바비 스미스의 10골 다음으로 높은 북런던 더비 역대 득점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죠. 사카 같은 경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전 홈 원정 모두 득점을 하면서 새로운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킬러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아스널 선수들 중에서 북런던 더비에서 3경기 연속 득점한 선수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아데바요르,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로베르 피레스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선수가 지난 시즌 비슷한 통계를 기록했다. 손흥민 선수가 17득점 16도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7득점, 사카가 16득점, 손흥민 선수가 10도움, 사카가 9도움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근소 우위했다라고 평가했거든요. 그 우위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세트피스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죠. 아스널은 지난 2023-2024 시즌에 세트피스에서 그 어떤 팀보다 많은 22골을 기록하는 치명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토트넘의 세트피스 득점의 2배, 11골을 넣은 토트넘보다 정확히 2배의 많은 기록이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아스널전 2대3 패배 당시에 2골을 내준 것을 포함해서 데드볼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무려 16골을 실점했습니다. 셰필드, 루턴타운, 노팅엄 포레스트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소미가 팀 중에서 4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한 세트피스의 약한 팀이죠.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전문가인 니콜라스 조버가 2011년에 합류한 이후에 세트피스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버 코치가 부임하기 전 111경기에서 아스널은 32번의 코너킥을 시도할 때마다 한 골씩 넣었는데 조버 코치 부임 이후에 111경기를 보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빈도가. 16번의 코너킥마다 한 골을 넣을 정도로 득점 빈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아직 올 시즌은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의 세트피스의 기록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스널은 또 오히려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의 득점이 없고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 감독이 나는 세트피스 수비 득점에 모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전문 코치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한 해결책. 지금 닉 몽고메리 코치를 새로운 코치로 데려와서 이 코치에게 세트피스를 맡기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의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다. 개선시키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서 만약 세트피스의 문제를 토트넘이 해결했고 더 강화할 수 있었다면 이번 경기 토트넘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 역시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하면서 아스널이 외대고를 잃으면서 귀중한 독창성을 잃게 됐다는 것, 아스널의 엔진룸이 압도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정팀인 아스널이 빛날 방법이, 승리를 얻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는 아스널의 막강한 선수단, 아스널 자체의 위상이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 더 높아졌고 사카의 최근 활약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팀 아스널이 토트넘 원정에서 3대1의 완승을 거둘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모든 예상이 엇갈리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 실시간 변동 현황을 보면은 아스널 승리 쪽에 많은 베팅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토트넘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이틀 전 2.96배에서 3.05배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토트넘 승리에 대한 베팅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무승부는 3.58배에서 3.61배로 조금 올라갔으니까 역시 무승부 베팅도 많지 않다. 반면 아스널 승리가 2.27배로 하락했다는 것은 아스널 쪽에 베팅이 많이 몰리고 있다. 즉 토트넘의 경기력이 갈수록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과연 실제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이 경기의 결과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